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증권사들이 올해 막아야 하는 부동산 금융 관련 익스포저 만기 도래액이 10조 원을 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대형 증권사는 해외 부동산, 중소형 증권사는 국내 브릿지론과 중우순위 PF 익스포저가 올해 재무 건전성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 될 것으로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카드사의 작년 당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카드사 연체율은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2023년 여신 전문 금융회사 영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업 카드사 8곳의 당기 순이익은 2조 5,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금융감독원이 IPO에 실패했을 때도 주관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주관사와 발행사 간 계약 방식을 수술해 상장 예비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해 이른바 뻥튀기 상장을 막고 견실한 회사들만 증시에 발을 들이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성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거고요. 오늘은 히든 종목 2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채팅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24시간 소통 가능하십니다. 이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중에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김성규 전문가님께서 올해 1분기에 유망한 테마 4가지에 대한 분석 자료집 준비를 해주셨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 오전 8시 공개방송까지도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공개방송도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성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다시 증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그동안 급락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지셨을 텐데 오늘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상승하는 증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도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3시 투자스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8시에 늘 무료 방송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상 들어오셔서 같이 전략을 공유하고 그리고 성공하는 투자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이번 주 첫 거래일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로 시작을 했고 그 상승폭도 점차 키워가고 있는 오늘 하루 장세입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시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럼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여기 자리 보면 2,700포인트 요 자리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지금 요 자리 가운데에 지금 와 있죠. 가운데에 지금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2,600에서 2,700 사이 요 사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루하루 등락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이 놀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리를 보면은요.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 추세 라인을 따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 2월부터 해 가지고서 생각보다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그래도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2,700선을 과연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과연 어떤 모멘텀이 나와서 우리의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현재 봤을 때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고 있죠. 자, 여기에 코스닥이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900포인트, 자 893포인트 요 자리에서 넘어가줘야 900을 넘어가서 이제 좀 위로 1000포인트 이상을 넘어가는 거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리가 쉽지가 않은 자리죠. 자, 보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그 저항대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이전에도 여전히 많은 이런 저항대들이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 세 개 분야에서 각각
좋은 포텐셜이 터져줘야, 즉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지만 여기에서부터 또 다른 이런 추세를 만들어서 위로 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다. 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좋은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다. 즉, 세 개의 섹터 중에서 최소한 한 군데 혹은 두 군데 이상은 여기서 모멘텀은 터져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랬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떨어져서 조정 한번 바꿔가야겠죠. 800포인트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한 850포인트 이 정도까지는 한번 또 조정을 받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바닥을 지키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에 생각보다 지금 좀 보면은 횡보 기간이 깁니다. 생각보다, 자,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떨어졌다가 오히려 여기서 횡보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다지고 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서 삼성전자가 지금 주말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금요일에 미국에서 보조금 60억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또 미국에서 또 다른 요구를 뭔가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자,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여기서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계속 뭐라 그럴까, 이 박스권 안에서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 횡보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뭔가가, 즉 우리가 TSMC보다 뭔가는 더 나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여기서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한번 더 보도록 하죠. SK 하이닉스, 자,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추세가 조금 꺾였어요. 여기서 꺾였는데, 자, 여기서 다시금 한번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추세가 변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지금 현재 이적은 나왔는데 종가에 이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 이 하이닉스가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GWC 2024, 즉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AI에 대해서 새로운 플랫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을 내 가지고서 상승을 했을 때 분명히 내일 SK 하이닉스는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지금 요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여기 요 자리, 잠깐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 자리죠. 자, 여기 요 자리, 지금 이적이 나온 이 포인트에서 만약에 이것이 0 아니었다, 소문난 잔치에서 엔비디아가 0 이상한 얘기만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추세는 바로 이런 식으로 밑으로 꺾어집니다. 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서 다시금 조정을 받아서 이 정도까지는 한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즉 15만 1,000원까지는 한번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 되게 중요한 맥점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히 봐야 되는 거, 자, 셀트리온.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이 생각보다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죠. 여기에 이 플랫폼 안에 있지만 상승할 수 있는 기반, 바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신약 이번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PBM, 즉 이제는 처방 가능한 그런 급여 종목에도 이제는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과연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해가지고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력을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또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한 번 더 볼게요.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이 2차 전지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가지 이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올라가지 못하는 게 있다라면은 역시 그동안에 너무 많은 기대가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즉 여기에서 전기차의 어떤 매출의 증가 혹은 ESS 시장의 반등이 나오지 않는 한은 여기서는 조금 올라가는 게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21일부터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국내 증시 폭발적인 상승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관련해서 바이오 쪽으로 시세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 지피고 있고,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오전 8시 장 전에 오늘장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고 있거든요. 공개 방송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공개 방송까지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교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무엇이든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질문 받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방법처럼 서울경제TV를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남겨주셔도 좋고요. 24시간 저희가 소통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알려주교 시간에선 저희가 오늘 장에서 중요한 헤드라인 4가지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중요한 헤드라인 4가지는 어떻게 좀 선정해 주셨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헤드라인 4가지가 있는데, 자, 고위 당국자 삼성 보조금 기대.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 나왔고요. 두 번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관련된 이야기.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항공우주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 세 번째, 자, 의료 인원에 대한 그것을 하는 로봇 수술 로봇 관련 이야기. 네 번째, 샘 얼트만의 오픈 AI. 자,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자, 고위 당국과 그 삼성 보조금 기대에 지금 현재 부응하겠다. 그래서 한미 장비 통제 협의에 대해서는 NCND 뭐 긍정도 부정도 못하겠다. Not confirm, not denial. 자, 그래서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60억 달러, 약 8조 원 정도, 7조 8천억 원 달러 이상 그 정도를 지금 지원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에서 지금 현재 요 얘기가 나왔다. 예, 요것도 저는 봤습니다. 주말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금요일에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현재 다시금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이렇게 해서 반등 들어오는 부분에서 특히 중요한 거,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자, 우리가 공장 투자하죠? 공장 투자.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되게 많이 하기로 했어요. 150억 달러 정도? 한 15? 그 정도 들어가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가 이 정도가 나왔다. 보조금이 더 나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너네 더 지어라. 자, 아주 좋아요. 자. 공장을 여기다가 미국에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나라 일자리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싫건 좋건 미국의 공장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 얘가 더 늘어났다. 그러면 소부장이 더 올라가겠죠. 자, 소부장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어떤 부분이 올라가느냐? 소부장 중에서도, 자, 장비가 당연히 일단은 1차적으로는 공장이니까 장비가 먼저 올라가겠죠. 장비 관련주들 한 번 더 튀어오를 모멘텀들이 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부품은 안 올라가냐? 당연히 부품도 올라가겠죠. 자, 부품은 여기서 이제 기존 공장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면 소재는 이거는 지금 아주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 바로 이 소재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지금 국산화되어 있는 장비들, 자, 국산화되어 있는 소재, 국산화 소재,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오케이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미국이 또 다시 해가지고서는 너네 일제 가져와라, 일제 소재 갖다 써라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아니면은 여기서 또 우리 국산을 넣으려고 그럴 때 국산이 들어가는 데는 또 어떤 그 조건을 달아야 될지, 아니면 기술 이전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 보면은 고위 당국자는 여기서 보도 내용상 60억 달러가 적다 많다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자, TSMC에 보다는 많다. 어쨌든 뭐 너의 경쟁사보다는 많잖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TSMC가 뭐라 했느냐? 자, 지금 대만에 있는 공장보다 3배 사이즈라 그랬죠. 3배 사이즈가 아리조나에 있어요. 아리조나에다가 이제 짓기로 했는데 여기에 뭐라 그랬다? 이게 지금 현재 생각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그 공정상의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전에 있던 13시 투자 스쿨이나 제가 갖다 드렸던 이 리포트를 보셔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은 그거는 꼭 들어오셔가지고서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데 과연 어떤 모멘텀이 갈 것인가? 요거는 8시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머스크의 회사, 자, 스페이스X죠. 미 안보기관과 2조짜리 비밀 계약.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스페이스X가 지금 지구가 있으면은 지구에다가 수많은
이런 그 위성들이 깔려 있어요. 저기에도 위성이 깔려 있는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스페이스X의 이 링크 가지고서 그냥 모든 세상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테슬라가 다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 전 세계에 저기에도 위성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보니까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애플은 왜 안 될까? 애플은 이게 없거든. 애플은 이게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한 번 더 튀어오를 모멘텀은 있다. 모멘텀이 있느냐 그랬을 때 저는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정부가 2조 원대의 기밀 계약을 했다. 자, 이런 전 세계의 모든 그 기밀 통신에 대해서 이 궤도 위성을 통해 가지고 정찰 위성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게 걸리는 게 아니냐. 즉 NSA가 여기에 관련될 것이다. 그러면 이 소식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종목 중에 뛰어오를 것은 뭐가 있겠느냐. 첫 번째, 항공우주.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예요. 저는 봤을 때 이건 아마도예요. 왜? 우리가 무력 외나로도에서 이제 나로 우주센터에서 이런저런 위성을 날려 보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기에는 이 저궤도 위성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뜰 것은 뭐가 있냐? 얘가 떴을 때 엉뚱하게도 보안 네트워크가 뜬다. 자, 보안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서 이게 뜰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높아졌다. 자, 안 보기 때문에 안 보러 갔을 때는 오히려 보안 네트워크가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분야 두 가지 보안이 있어요. 하드웨어 보안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소프트웨어 보안을 조금 먼저 튀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뒤에 튀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 이유는 알고 싶다. 그러면은 초록 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자, 첫 투입 현장에서 의료 인력 2~3명 몫을 한다. 혼자 수술실 가도 되겠네. 자, 국내 기술로 개발된 협동 로봇. 자, 수술해주는 로봇가 나왔네. 근데 얘가 의료 현장에 투입이 됐어. 이러면 전공이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자, PA, 자, 간호사는 어떻게 돼? 전공의는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죠. 예.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외과 수술에서 이런 로봇이 투입이 됐다. 그래서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뜬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로봇, 특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 수술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섹터에서. 자, 다음 섹션에서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 그러면은 또 다른 그런 종목들은 어떤 게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것은 초록 밴드. 자, 이것은 밴드로 오시면은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아주 생뚱맞은 섹터들이 움직일 겁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아주경제. 자,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우리나라의 10대 10개의 스타트업을 지금 집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10개의 그 스타트업들이 지금 앞으로 해가지고 AI 관련 종목으로 해서, 즉 AI 관련, 자, 코스닥의 IPO가 될 우리 꿈나무들이에요. 꿈나무들이 지금 10개 종목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갈 것이다. 자, 그러면 이 IPO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는 기존에 있던 그 AI 관련된 그것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자, 소프트웨어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이제 앞으로 찾아야 된다. 자, 그럼 이게 뭐가 있을까? 자, 요거는 여러 가지 있겠죠. 한글과 컴퓨터, MDS 테크 중중중중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 말고도 또 뛰어오를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록 밴드로 오시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초록 밴드.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한 헤드라인 4가지를 선정해봤습니다. 로봇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금 해보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오픈 AI가 가장 좀 핫한 기업이기도 한 만큼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굉장히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 자체가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10개 이 회사들을 이미 선정을 했는데 스타트업에 유독 좀 집중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대기업들과는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스타트업에 집중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스타트업들의 장점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당히 기발한 발상, 그러니까는 뭔가 틀을 깨는 발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특히나 젊은 20대, 30대에 굉장히 그
뚫고 나가는 돌파력이 강력한 우리의 그 연구원들, 자, 대학원에 있는 분들께서 이걸 할 수 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 대학원 스타트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강력한 그 연구 노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진 좋은 성과가 앞으로 충분히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에도 그리고 대학들에도 샘 올트먼 CEO가 좀 집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의 AI 산업들도 그만큼 좀 핑크빛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에 대한 분석들은 저희가 오전 8시 공개 방송 통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리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매일 오전 1시간씩 저희와 함께 공개 방송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교시는 물어보기 시간이죠. 섹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이미 공개를 해주셨거든요. 수술 로봇 관련된 섹터에 대해 배워볼 거고 오늘은 특별히 히든 종목도 한 가지 공개를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섹터 강의 바로 이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섹터 강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 수술 로봇. 자, 수술 로봇에 대한 이야기. 자, 이게 설마 우리나라에서 되겠어 했는데 되네가 돼버렸어요. 두산 방금 나왔듯이 기사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했단 말이야. 자, 이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것들 지금부터 얘기 들어갑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최초 등장이 언제 2005년이었어요. 자, 그래서 정밀 수술까지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에 와 있었다. 자, 요거를 보시면 되고, 자, 최초 등장은 2005년.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에 대한 대장주, 미국에서의 대장주 누구냐? ISRG. 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부르는 데 있죠. 그래서 ISRG가 2005년도에 다빈치라는 그 로봇을 만듭니다. 다빈치. 자, 여기서 다빈치라는 애가 나와. 자, 여기에 나와요. 얘네가 지금도 거의 뭐 수술 로봇으로는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밀 수술로 이제 가는 그 길을 열었죠. 자, 정밀 수술이라는 게 뜻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자, 개복 수술 없이, 개복이 없이, 즉 여러분의 배에 칼자국이 크게 나지 않고 내시경 혹은 내시경과 복강경을 이용한 라파로 수술이라고 그러죠. 라파로, 즉 복강경 수술. 제가 옛날에 의료 관련 일도 좀 했습니다. 자, 라파로를 쓰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해가지고서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서 즉 이 복강경을 가지고서 할 수가 없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장기 어떤 게 있을까요? 췌장, 그 다음에 전립선,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담낭. 이런 수술에 대해 가지고 했을 때, 자, 이게 담낭까지는 지금까지는 뭐 내시경이나 복강경 가지고 했지만은 그보다 더 안 되는 췌장이라든가 여기에 붙어 있는 또 다른 이런 아주 섬세한,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개복을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장기에 대한 수술도 로봇이 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자, 다음으로 다시 얘기하면 두 번째,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됐냐? 3D 화면을 통해 가지고,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기에서 3차원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광을 통해 가지고선 정확히 이 로봇의 로봇 팔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자, 그래서 이게 내부 장기에서 어느 쪽으로 가 있는가. 혈관을 건드리느냐, 혈관 신경을 잘 피하느냐, 신경을 얼마나 잘 피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욱더 접근이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세 번째, 자, AI가 도입이 되면서 앞으로 이게 더욱더 빠르게 발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 왔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AI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학 서적을 공부하고, 의학 서적 플러스 이미지가 당연히 있겠죠. 이 이미지들을 가지고서 수도 없이 얘가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수술에 관해 가지고, 즉 외과적, 즉 오퍼레이션 한 거는 그거는 더욱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네 번째 중요한 거, 손떨림 없는 보조역. 자, 지금 연세가 드시거나 했을 때 아주 명의라고 불리는 우리 외과의 선생님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손떨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해가지고서는 이 봉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술하는 데 있어가지고 손떨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보조역으로 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해서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자,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급여예요, 비급여. 자, 비급여. 한 번에 1,200만 원 이상 가는 엄청나게 비싼 그 로봇 수술이죠. 그래서 사실상 시술 가격 중에서는 제일 비싼 게 바로 이 로봇 시술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이거 환자가 대부분이 전립선 환자거든요. 전립선 환자야. 이게 왜인지 그래서 이분들 이거 하다가 수술하다가 잘못하면은 신경 건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건드리죠. 건드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로봇을 가지고서 하게 되는 거죠. 왜인지는 나중에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자, 로봇이라도 두 번째, 조정은 결국은 사람이 한다. 자,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이 인티그레이브 서지컬에서 나오는 다빈치 같은 경우 대부분 누가 하느냐? 최소한 닥터 MD 중에서 이제 OS, 즉 성형외과 혹은 그 외에도 이제 CS라든가 뭐 이런 흉부외과라든가 아니면 이런데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UR, 자 유럴로지, 유럴로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전립선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조정 같은 경우는 결국은 최소한 최소한 그래도 전문의 이상 그래가지고서는 6년제 해가지고서 나오는 닥터레이트급, 즉 박사급의 혹은 그 이상 교수급의 인원들이 지금 현재 이거를 조정을 하고 있는 시술이 바로 그것이고요. 다음 세 번째, 로봇 분야 중에서는 특히나 민감한 주제예요. 이게 왜? 이게 사람을 과연 대체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건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조정은 사람이 하는 건데 이것이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력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로봇이 수술을 하고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외과적인 수술 즉 오퍼레이션은 OS 즉 여기에서 그 관련돼 있는 이런 외과 수술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이제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한 주제니까 이거는 아직도 좀 더 시간이 지나가 봐야 한다. 다음 네 번째. 자, 문제는 뭐냐? 개복술보다 때로는 나은 게 더 없고 오히려 더 아플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 DB가 그만큼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정 분야에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 수술에 대한 이 자료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목. 자, 지난주부터 제가 종목명 안 드리죠. 자, 이 종목 재밌어요. 자,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관련돼 있는 그 수술 로봇 관련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자, 이게 주봉 차트예요. 주봉 차트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그다음에 세 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때마다 자,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던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거래량 별로 안 들어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이번에 과연 이번 그 의료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수술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특히나 국내에서 수술 로봇들의 전망이 어떨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섹터 전망과 함께 지금 시점에서 유망한 종목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가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바로 확인도 가능하시고 섹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교시 수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절을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장의 강세 테마들 분석과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도 오후장 전략까지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수익률 탑5 종목부터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 종목들입니다. 1월 3일 공략했던 미국 주식이죠. KLAC 32% 수익률 기록 중이고요. 2월 13일 공략했던 YIK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34%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덕산테코피아는 저희가 상한가를 포착한 종목인데요. 64%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GST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79%, 80% 가까운 수익률로 반도체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 전해질 관련된 종목이고요. 88,000원대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렸고 38만 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를 하면서 307% 수익률 완성했습니다. 네, 저희가 김성규 전문가님은 올해 1월부터 함께 방송을 해드리고 있죠. 저희가 1분기 끝나기 전에 수익률 1000%를 기록을 했습니다. 1월과 2월 양달 모두 저희가 수백 % 수익률을 만들고 있는 만큼 테마 분석과 함께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의 강세 테마부터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 1000%. 아유,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제가 많이 복을 받은 것 같네요. 자, 오늘의 테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요일이 되면서 생각보다 이제 많이 급락이 나와서 놀랐던 여러분, 근데 이제 반도체가 다시 반등이 들어왔죠. 10시 이후에부터 11시쯤부터 해가지고 쭉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 8시에 제가 무료 방송 때 찝어줬던 그 테마들이 거의 다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원전, 로봇, 디스플레이. 자, 그 다음에 조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조선도 생각보다 지금 저가 매수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지금 신약이 나오고 특히나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이 신약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된 신약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만드는 화학 물질보다는 바이오시밀러로 보통 많이 갑니다. 바이오시밀러. 왜냐하면은 화학 물질로 했을 때는 몸에서 오히려 사이토카인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가 면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바이오시밀러로 들어가고,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섹터를 만들 수 있는 제약바이오 내 하부 섹터에서 자가 면역 관련된 질환 신약은 굉장히 중요한 섹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미국 애들이 이게 많거든. 미국 애들이 의외로 자가 면역 질환 관련 환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마디로 유전병이라는 얘기죠. 자, 요거에 대한 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방산 신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역시도 이번에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특히 키메스가 아직까지 해가지고서 나왔기 때문에 키메스의 여파가 여기에 관련된 의료기기들을 상당히 좀 당겨 올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나온 거 툴스앤, 그 다음에 센서뷰, 그 다음에 일진전기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제약바이오에 있는 거, 그 다음에 6G 관련 종목,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관련 종목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툴젠부터 보도록 하죠. 자, 차세대 항암 치료제에 대한 개발 소식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상한가. 자, 여기에 대해서 유전자 기술을 가지고서 기술로 항암 치료제를 나온다. 자, 암이 암 걸리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게 제일 빠르죠. 자, 암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암이 암 걸리면 된다. 네, 암이 암 걸린다. 자,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자, 암세포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 스스로 자폭하게 만든다라는 개념이죠. 자, 이런 것들을 하게끔 만드는 이런 유전자 기술들을 새롭게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항암 치료제에 대한 개발 소식 차세대이기 때문에 상한가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29.86% 이렇게 해가지고 쭉 올라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다시금 쭉 당겨 올렸던 걸 볼 수가 있죠. 자, 봤을 때 최근 들어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센서뷰. 자, 요거 5G, 6G 장비 관련 종목이죠. 자, 세계 최초 6G, 6G. 자, 6G입니다. 5G도 아니고 6G. 자, 이제는 실증 모델인데 조금 있으면 상용화가 될 수 있는 6G 모델 중에 전이중 기술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현재 급등이 나왔는데, 거의 뭐 이 근처 최고점 29.27%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고 이 바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냐? 플랫폼으로 움직였어요. 자, 횡보했어요. 횡보하다가 여기서 한번 튀어오르고 여기서 한번 좀 올라가고, 자, 이랬는데 요때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받아가지고서는 자,
이렇게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거 지금 들어가긴 좀 무사한 종목.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기다리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 자, 일진전기도 최근 들어가지고서는 이제 전력 관련주, 전선, 최근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미국의 전기차 전력 소요 기대감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전기차 때문에 충전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 말미암아서 자, 그러면은 전력 장비 관련해 가지고 더 올라가겠네 하다 보니 관련돼 있는 종목 중에 오늘은 일진전기가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튀어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량 좀 들어왔고 그 이전에도 거래량들은 상당히 받쳐져 있었죠. 자, 그래서 들어왔던 걸로 봤을 때 2022년도, 2023년도, 자, 작년부터 해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이제 오르락내락하면서 길을 잡아갔던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테마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강세 테마 분석과 함께 유망한 종목들 세 가지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오늘 오후장까지도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 테마들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만 하더라도 강세 테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오후장에서 어떤 테마 한번 살펴볼까요?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는 지금 현재는 좀 잡기는 어려운 상황.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엔비디아가 이 GTC 2024에서 어떤 발표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거를 피해 가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조선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제약바이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서는 조선 쪽과 제약바이오 쪽으로 한번 전략 세워볼 거고요. 자세한 분석들은 저희가 초록밴드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1월부터 지금까지 2달 반가량 만에 수익률 1000%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좀 수익률 1000%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좀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지난주 저희가 월요일에 공략했던 히든 종목도 지금 일주일 만에 24%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이넥스가 지난주부터 거의 하루에 10%씩 쭉쭉 오르더라고요. 리뷰로 한번 그 수익률 한번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바이넥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참 잘 올라갔는데 8.87% 현재 상승했군요. 자, 바이넥스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 전체적인 추세가 지난주부터 해가지고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상승 추세가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봤을 때는요, 이런 추세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오래 갈 것이라고 보이고 이거는 당분간 홀딩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떨어지더라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3월 12일부터 해가지고서는 쭉 올라가고 옆으로 갔다가 지금 쭉 해가지고서는 자, 아름답게 단기 추세선을 따라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5일선보다도 훨씬 더 위로 해가지고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최소한 상단으로 20% 이상은 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 공략했던 바이넥스가 오늘 일주일 채 안 돼서 24% 수익률을 만들었고요. 저희와 함께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히든 종목들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이 2개. 아, 좋아요. 별 2개. 사단장님이네. 네. 자, 별이 2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주사 섹터. 지주사 되게 많죠. 여러 가지. 네. 그래, 이걸 하다 보면 2글자짜리 지주사가 정말 많습니다. 지주사는 정말 2글자짜리가 너무 많아요. 네, 헷갈리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돈 되는 거는 다 가지고 있다. 얘네들은. 아유, 돈 되는 거는 전부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남들한테는 주려고 하지 않는 비상장. 특히나 중요한 거 얘네들은 비상장 하부 자회사가 너무 많아요. 자, 비상장이 너무 많아. 왜? 너무 다 돈 되니까는 남 주기 싫어가지고 우리끼리 먹자라고 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자, 연내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번에 4개사를 좀 상장을 하도록 할게. 이렇게 하고 그중에 해외에도 IPO 하나 할게. 라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주 알짜배기죠.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에 봤을 때 이전에 이만큼 올라갔고 지금 또 여기도 이만큼 올라갔어요.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밑에 거래량은 아주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조금 올라갔고 최근 들어서 이만큼 또 올라갔습니다.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 PBR 아주 얘네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잔뜩 있고 배당을 그동안 별로 안 하고 들고 있었네라는 거를 확인한 누군가가 이만큼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서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떨어졌다가 다시금 지금 요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아주 눈치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다!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지주사 종목들 중에서 연내 좀 4개사를 상장할 수 있는 그런 해외 IPO 소식까지 갖추고 있는 대형 호재와 함께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 자세한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오늘 밤에 미국 주식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후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자, 현재 그러면 오후장 현재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금 양쪽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682포인트, 15.84포인트, 64포인트 올라가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893.77포인트, 이제 900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코스닥 쪽으로 돈이 더 많이 몰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코스피의 수급을 현재 보시면은 계속해가지고서는 기관이 계속 사들이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1265억 원 매도, 기관 2110억 원 매수, 외국인 1081억 원 매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기관 주도형의 강력한 지금 상승이 수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요 삼성전자 0.55%, SK하이닉스 0.87%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지금 이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보조금, 미국의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 2.26%. 자, 우리 생각 이상으로 2차 전지에 지금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5.21%. 오늘은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달에 있을 그 AACR 즉 종양 관련되어 있는 학회, 그 다음에 여기에 제약바이오들의 현재 5월까지 있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부터는 그 드라이브업을 걸어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0.65%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코스닥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수급. 자, 여기는 이제는 개인은 계속 매도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1990억 원 매도, 기관 848억 원 매수, 외국인 1332억 원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31% 상승, 에코프로 1.33% 상승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서 다시금 저가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횡보세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하루하루 울었다 웃었다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HLB 0.49% 상승했고 알테오젠 2.2% 상승해서 현재 지금 그 우리 제약 바이오 쪽은 여전히 이제 강력한 상승세가 이제 들어왔다는 걸 볼 수가 있고 HPSB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장비죠. 자, 1.72% 상승해서 이 미국 관련해 가지고서 소부장들이 다시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중국증을 증시를 보게 되면은 자, MLF 금리가 동결이 됐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지수에 대한 기대, 각종 기대가 있어요. 앞으로 지수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왜?
춘절 때 우리 인민들이 전부 다 돈을 엄청나게 썼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는 지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랬고 미국은 트리플 리칭 데이. 자, 새마녀의 날이죠. 마녀 셋이서 콜옵션을 아주 들고 흔들었어요. 콜옵션을 들고 흔들었다. 콜옵션이 특히나 콜옵션이 이제 만기가 이렇게 겹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지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 다음으로 자, 중국 시황 현재 봤을 때 생각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자, 흑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죠.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도 또다시 내려가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샹하이하고 션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둘 다 자 이렇게 하락했다가 어떻게든 받쳐주고 있고 이 저항대를 어떻게 뚫어줄 것인가 요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와 있고요. H지수 지금 여기에서 넘어갔다가 다시금 이제 떨어지고 있다. 자, 저항대 넘어가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또 흑이 나온 데다가 올라가려는 시도가 이렇게 번번이 실패하고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콩 지수는 당분간 좀 조심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우리나라의 H지수 펀드 있죠? 펀드 들어갔었던 분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만의 자치행 같은 경우는 역시 여기서 좀 떨어졌는데 지금 여기에 떨어지는 걸로 봤을 때 오늘 엔비디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은 것을 발표하지 못할 확률이 좀 높다. 조금 불행히도 그렇게 약간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미국장으로 보겠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자, 다우존스 그 외에도 지금 장이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자 여기 삼흑이 세계 3대 지수 모두 삼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락했죠. 그래서 트리플 리칭 데이 자 새 마녀가 휘저어놔 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자 이거는 오로지 엔비디아에 달렸다. 엔비디아가 자 GTC 2023 GTC 2024를 어떤 식으로 잘 마무리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나스닥이 이만큼 떨어진 것도 떨어지면서도 결국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횡보하죠. 횡보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래도 황 사장이 뭔가 하나 터트려 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즉 젠슨 황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S&P 500도 역시 마찬가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S&P 500이 5,200을 넘어갈 것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5,200을 넘어가려면은 골드만보다 돈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자,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서 반도체 반등은 들어왔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방향이 돌아갈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 TSMC가 방향을 잘못 틀어가지고 밑으로 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는 엔비디아 그야말로 얘한테 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의 전략. 자, 이번 주는 자, 여기 보면은 크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특별히 얘기할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오늘 미국 네, 여기서 봤을 때 오늘의 전략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 자, 수요일 같은 경우 우리 FOMC 있죠? 자, 지금 FOMC가 수요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Initial Jobless Claim. 자, 여기 보면은 목요일에는 실업급여 청구 건수 이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예.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부터는 들어갈 때 자, 두 계좌로 해가지고서 늘 말씀드렸죠? 두 계좌로 해가지고서 자, 해칭을 하는 것이 지금부터는 해칭 전략을 써야지만 우리가 돈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궁금하면 초록밴드. 네, 일단 지금 현재 중국 증시를 봤을 때는 홍콩 지수가 조금 불안한 모습들 잡히고 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새마녀의 날 이후로 해서 조금 불안한 흐름들이 엔비디아의 GTC 2024 이후로는 어떻게 좀 개선이 될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미국 증시와 함께 중국 증시 브리핑도 공개 방송 통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저희가 초록밴드 통해서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물어보기 시간에서는 수술 로봇 알아봤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한 종목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오후장에서 조선과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주목해보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지주사 관련된 종목이고요. 해외 IPO 소식까지 있는 종목입니다.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들은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